이 이야기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2025년 11월 20일 저녁,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의 거대한 외벽에 태극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아파트 베란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828m 높이의 세계 최고층 빌딩을 가득 채운 태극기. 16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옆에 선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살아있는 동안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16년.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이곳에서 한국인으로 살았습니다. 무시당하고 좌절하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2009년 3월 15일, 저는 32살의 나이로 두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45도가 넘는 기온이었습니다. 한국의 건설회사 중동지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토목 엔지니어로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며 부르즈 칼리파를 봤습니다. 건설 중이었지만 이미 압도적이었습니다. 언젠가 저 빌딩에서 일하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꿈이었습니다. 회사 기숙사에 짐을 풀고 다음 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사무실은 다국적 직원들로 북적였습니다. 인도인, 파키스탄인, 필리핀인, 유럽인, 에미리트인. 모두가 영어로 대화했습니다. 저를 담당하는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국적이 어떻게 되세요? 코리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제가 다시 강조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가 무심하게 서류에 적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시아 어딘가의 작은 나라. 그 정도였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식당에 갔습니다. 테이블을 찾다가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그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대리라고 합니다. 그는 저보다 2년 먼저 온 선배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인으로 일하는 게 어때요? 김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한국을 잘 몰라요. 일본, 중국은 알아도 한국은 몰라요. 옆 테이블에서 유럽 직원들이 떠들었습니다. 북한이 또 미사일 쏘았대. 위험한 나라야.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남한도 거기 근처 아니야.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맞아, 똑같은 곳이야. 전쟁 중이라며. 김대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명하고 싶었지만 영어가 서툴렀습니다. 그리고 설명해봤자 들으려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내 나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아버지가 6.25 전쟁을 겪으셨고 그 폐허에서 우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 것을, 그걸 말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2009년 여름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두바이 외곽에 대규모 주거 단지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에미리트 발주처 담당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한 에미리트인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네 나라도 이런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세계 어디서든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글쎄요. 일본이나 유럽 회사가 더 신뢰가 가는데요. 당신네는 처음 들어봐서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말로 증명할 수 없다면 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 달간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도면을 검토하고 현장을 관리하고 품질을 확인했습니다. 김대리와 다른 한국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이름을 걸고 일했습니다. 12월 첫 번째 동이 완공됐습니다. 예정보다 2주 빨랐고 품질도 완벽했습니다. 에미리트 발주처 담당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잘 지었네요.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사람들 일 정말 잘하네요. 처음 알았어요. 작은 인정이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2010년 봄 회사에서 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각국 직원들이 자기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본 팀이 먼저 나왔습니다. 기모노를 입고 다도 시연을 했습니다. 관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우와, 정말 우아해요. 일본 문화는 정말 아름다워요. 중국 팀이 나왔습니다. 서예를 쓰고 쿵푸 시연을 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대단해요. 5,000년 역사가 느껴져요. 한국 차례였습니다. 저와 김대리 그리고 동료 1명, 총 3명이 준비했습니다. 준비물은 김치와 비빔밥이었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김치통을 놓고 비빔밥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김치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으로 10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배추와 물을 발효시켜 만듭니다. 앞줄에 앉은 한 에미리트인이 코를 막았습니다. 냄새가 너무 강해요. 식초 냄새 같아요. 옆에 사람이 맛을 봤습니다. 입에 넣자마자 뱉어냈습니다. 너무 매워요. 이상한 맛이에요. 사람들이 테이블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일본 부스에는 줄이 길었지만 우리 테이블은 텅 비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김치통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김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안 되네요. 한국 음식은 너무 생소해요. 저는 그날 밤 기숙사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우리 문화는 인정받지 못할까? 왜 우리는 항상 뒤처질까? 일본과 중국은 그렇게 사랑받는데 왜 한국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32의 어른이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11년 2월 한국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여자친구였던 지연이가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두바이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여기 생활이 쉽지 않아. 한국인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고. 하지만 지연이는 단호했습니다. 괜찮아요. 함께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5월 지연이가 두바이에 왔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한국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여기서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수요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학원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두바이에서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일본어는 수강생이 많은데 한국어는 아무도 안 배워요. 지연이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료로라도 가르치겠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고를 냈습니다. 무료 한국어 수업.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세요.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문화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언젠가는 바뀔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바뀔까?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까? 2011년 7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에미리트 여성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때문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김이라는 걸 이라고 해요. 너무 재미있어요. 자막 없이 보고 싶어요. 지연이가 환호했습니다. 첫 학생이에요. 드디어 시작이에요. 그 학생의 이름은 파티마였습니다. 25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우리 집에 와서 2시간씩 수업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글을 쓰고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후 파티마가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2명이 됐습니다. 2012년 1월 학생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거실이 좁아 테이블을 밀어야 했습니다. 2월에는 8명, 3월에는 12명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빌렸습니다. 월세 5천 디르함. 저의 월급에서 거의 3분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키워야 했습니다. 지연이가 정식으로 한국어 학원을 열었습니다. 간판도 달았습니다. 한국어 문화원. 수강생들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대부분 한국 드라마 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일본어 학원이 즐비했습니다. 일본 레스토랑도 많았습니다. 일본 문화원은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13년 회사에서 승진 심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4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당연히 승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탈락했습니다. 대신 일본인 동료가 승진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경력도 짧고 성과도 적었습니다.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제가 탈락했습니까? 상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실력은 인정해요. 하지만 클라이언트들이 일본 출신을 더 선호해요. 브랜드 가치가 다르죠. 브랜드 가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김대리와 다른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모두가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력은 인정받지만 승진은 못합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요?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나도 이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잘해야 다음 세대가 더 나아질 거예요. 2014년 지연이가 임신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을 민준이라고 지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국적이 어떻게 되세요? 한국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코리아.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스 아니면 사우스?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한국을 몰랐습니다.
민준이를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저 아이는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받는 세상일까? 아니면 자랑스러워하는 세상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꾸고 싶었습니다. 민준이가 자랄 때쯤엔 한국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길 바랐습니다. 2015년 회사 프로젝트로 아부다비를 자주 방문하게 됐습니다. UAE 정부 청사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규모가 컸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회의 중 한 에미리트 고위 관료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 군대를 보낸 적이 있나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크부대라고 2000년대 중반에 UAE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했습니다. 특수부대였고 훈련과 지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처음 듣는데요. 한국이 우리를 도왔군요. 네, 형제처럼 도왔습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 관료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자료를 좀 보내줄 수 있나요? 그날 밤 한국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경제 성장, 기술 발전, 문화 성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놀라워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한국을 알려가는 겁니다. 2016년 한국 정부에서 두바이에 한국문화원을 설립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상징이 컸습니다. 개원식에 교민 200명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문화원이 생겼어요. 한 교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지연이가 문화원에서 한국어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신청자가 50명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의실이 꽉 찼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세요? 지연이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에미리트 여학생이 대답했습니다. BTS 때문이에요. 제 최애 그룹이에요. 그들의 노래를 직접 이해하고 싶어요. 다른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요. 태양의 후예 너무 재미있었어요. BTS, 태양의 후예. 저는 그 이름들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구나. 그날 밤 지연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학생들 눈빛이 달라요. 진심으로 한국을 좋아해요. 그래.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년 만이야. 드디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2017년 회사 식당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 음식 코너가 새로 생긴 겁니다.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메뉴판에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한국인들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다른 나라 직원들도 줄을 섰습니다. 한 인도 동료가 비빔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건강한 느낌이에요. 한 에미리트 직원이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처음엔 매워서 힘들어했지만 다 먹었습니다. 중독성 있네요. 내일 또 먹어야겠어요. 2주 후 한국 음식 코너의 줄이 가장 길었습니다. 일본 음식 코너보다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김 대리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변했죠.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래요.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8년 전 아무도 안 먹던 그 김치를 이제 다들 찾아요. 2018년 민준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다국적 유치원이었습니다. 첫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느 나라에서 왔나요? 한국이요.
민준이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우와, 한국. 선생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BTS 나라네요. 선생님도 BTS 좋아해요. 민준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한국 좋아한대요. 다들 한국 가보고 싶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9년 전 한국이 어디냐고 물었던 이곳에서 이제 아이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두바이 시내 한복판에 한국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한식을 파인다이닝으로 재해석한 곳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예약이 2주 전에 마감됐습니다. 저희 가족도 갔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꽉 찼습니다. 에미리트인, 유럽인, 아시아인 모두가 한복을 입은 웨이터들에게 서빙받으며 한식을 먹었습니다. 한 에미리트 가족이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불고기란다. 한국의 전통 음식이야. 맛있게 먹어봐.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아빠. 한국 음식 최고예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10년 전을 기억해요. 문화의 날에서 아무도 우리 김치를 먹지 않았던 그때요. 기억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예약까지 하며 먹어요. 지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두바이도 록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회사가 재택근무로 전환됐습니다. 지연이의 한국어 수업도 중단됐습니다. 모든 게 멈췄습니다. 4월 집에만 있던 어느 날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UAE 보건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K- 방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시 돌려봤습니다. 한국 K- 방역 세계 최고. 다음 날 현지 신문 일면에 한국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코로나를 통제했나? 기사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빠른 검사, 투명한 정보 공개, 시민들의 협조. 회사 화상회의에서 상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에요. 당신 나라가 자랑스럽겠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11년 만이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2021년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록다운이 풀렸습니다. 지연이의 한국어 수업도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폭주했습니다. 200명이 넘었습니다. 문화원 강의실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공간을 빌려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지연이가 문화원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웃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때문이에요.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했잖아요. 모두가 한국에 미쳤어요. 오징어 게임. 저는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한국 배우들이 한국어로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카페에서 BTS 노래가 흘렀습니다. 쇼핑몰에서 블랙핑크 광고가 나왔습니다. 서점에서 한국 소설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꽂혀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와.
기사가 환호했습니다. 저는 BTS 팬이에요. 한국 정말 멋진 나라예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2년 전 한국이 어디냐고 물었던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한국을 꿈의 나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2022년 회사에서 한국 문화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인사팀에서 직접 연락했습니다. 직원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해요. 특강을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대강당에 2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모든 좌석이 찼습니다. 12년 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그 문화의 날과는 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게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화면에 전쟁 사진을 띄웠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굶주린 아이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1인당 GDP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K-팝, K-드라마, K-방역 영상을 틀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끝나고 한 에미리트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한국에 유학 가려고 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지원했어요.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이 정말 좋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한국은 제 롤모델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 2023년 회사에서 승진 심사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탈락했던 그 심사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일본인 경쟁자를 제치고 한국인 최초로 부장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상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충분해요. 한국인이라서 더 자랑스러워요. 한국인이라서.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10년 전 한국인이라서 탈락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인이라서 더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첫날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저보고 한국 왕자래요. 한국말 가르쳐 달래요. 한국 왕자. 저는 그 표현에 웃었습니다. 동시에 울었습니다. 내 아들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2024년 초 교민 단체 채팅방에 소식이 떴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UAE를 방문할 예정이래요. 국빈 방문이래요. 교민들이 들썩였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나요? 한인 회장이 답했습니다. 준비합시다. 환영 행사를 제대로 합시다. 2025년 11월 그 달이 왔습니다. 두바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방문 준비로 도시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11월 15일 주요 건물에 태극기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미리트 타워, 두바이 몰, 곳곳에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11월 18일, 부르즈 칼리파의 태극기 조명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저녁마다 잠깐씩 태극기가 떠올랐습니다. 교민들이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11월 20일 대통령 전용기가 두바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UAE 전투기 4대가 호위 비행을 했습니다. 하늘에 태극기 무늬를 그렸습니다. 그날 저녁 부르즈 칼리파 전체에 태극기가 떠올랐습니다. 828m 높이의 빌딩을 가득 채운 태극기. 빨강, 파랑, 하양이 두바이 밤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가족과 함께 그 광경을 봤습니다.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우리나라 깃발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에 우리나라 깃발이. 그래, 민준아. 제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게 우리나라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야. 지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16년이에요, 여보. 16년 만이에요. 저도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16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옆집 한국인 부부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층 위 한국인 가족도 나왔습니다. 건물 전체의 한국인들이 베란다로 나와 태극기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11월 21일 대통령궁에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한인회에서 500명이 초대받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갔습니다. 대통령궁 입구는 장관이었습니다. 낙타부대가 도열했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기마부대가 도열했습니다. 소녀들이 머리카락을 흔들며 축복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전투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예포 21발이 울렸습니다. UAE가 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의전이었습니다. UAE 왕세자가 직접 마중 나왔습니다. 두 정상이 포옹했습니다. 형제의 나라. 함께 미래로.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16년 전 한국이 어디냐고 물었던 이곳에서 이제 한국은 형제 국가였습니다. 오후 대통령 일행이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했습니다. UAE 초대 대통령의 무덤이 있는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교민 대표 20명도 초대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방명록에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아랍어로 유창하게 썼습니다. UAE와 대한민국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현장에 있던 에미리트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놀랍습니다. 한 에미리트 관료가 말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아랍어를 이렇게 잘 쓰시다니. 모스크를 안내하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한국어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했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한국은 제 제2의 고향입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저녁 대통령궁에서 문화 공연이 열렸습니다. 한국예술단의 특별 공연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관객이 모였습니다. 무대에 오케스트라가 올랐습니다.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아리랑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랍 전통 궁전에 아리랑이 흘렀습니다. 에미리트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궁전을 채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애절한 선율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퍼스트레이디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앉은 UAE 문화부 장관이 조용히 휴지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연이 끝났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에미리트 왕족들이 일어섰습니다. 외교관들이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이, 한국의 혼이 중동의 심장부에 울려 퍼진 순간이었습니다. 공연 후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한국 음식과 에미리트 음식이 함께 차려졌습니다. 저는 한 에미리트 고위 관료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UAE에 살았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2009년부터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16년 됐습니다. 그가 감탄했습니다. 그럼 모든 변화를 다 보셨겠네요. 한국이 얼마나 놀라워졌는지. 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16년 전엔 아무도 한국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북한과 구별도 못했어요. 이제는 모두가 한국을 사랑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최고가 됐어요. 문화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UAE도 한국처럼 되고 싶습니다. 한국처럼. 그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11월 22일 교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두바이 한인회관에 800명의 교민이 모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교민 여러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UAE에서 일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UAE는 이제 우리의 형제 국가가 됐습니다.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한 교민이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16년 전과 지금은 천지 차이입니다. 앞으로도 이 변화가 계속될까요?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세계는 계속 우리를 주목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교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 전에 왔을 때 한 교민이 말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면 무시당했어요. 일당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적게 받았어요. 이제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존경받아요. 더 많이 받아요. 제 아들이 학교에서 인기 최고예요. 다른 교민이 덧붙였습니다. K-팝 가르쳐달라고 친구들이 줄 서요. 한국 음식 가져오면 다들 좋아해요. 40년 전에 왔어요. 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차별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이 광경을 보니 살아온 보람이 느껴져요. 우리가 해냈어요. 모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해냈어요. 11월 23일 대통령 일행이 출국했습니다. 두바이 공항에 500명의 교민이 나가 배웅했습니다. 전용기가 활주로에 섰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전 대통령이 돌아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교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전용기가 이륙했습니다. UAE 전투기 4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호위 비행을 했습니다. 하늘에 태극기 무늬를 그렸습니다. 연기로 만든 태극 문양이 파란 하늘에 새겨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지연이도 울었습니다. 민준이도 울었습니다. 전투기가 사라지고 하늘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끝없이 뜨거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한국 대통령 같죠? 기사가 말했습니다. TV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 왕세자님이 직접 마중 나가셨어요. 형제 같은 나라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한국 정말 대단해요. 기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한국 대학 가고 싶어 해요. 서울대학교 목표래요.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멋지네요.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예요.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예요.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런 멋진 나라에서 태어나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또 났습니다. 16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UAE 현지 뉴스가 한국 대통령 방문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UAE와 대한민국 두 형제 국가가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두 정상이 악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태극기와 UAE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전문가가 출연해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동에서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입니다. 경제, 문화, 기술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겁니다. 지연이가 차를 내왔습니다. 민준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UAE 국기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뭐 그려?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나라랑 이모님 나라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UAE 아줌마가 학교에서 우리는 형제래요. 그래, 맞아. 제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형제야. 창밖을 봤습니다. 부르즈 칼리파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 빌딩을 가득 채웠던 태극기가 눈에 선했습니다. 828m.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걸렸던 우리 국기. 그게 지금 우리의 위치였습니다. 16년 전 저는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한국도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몰랐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로 증명하고 문화로 감동시키고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16년 후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바뀐 게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나요? 한국 문화는 왜 이렇게 멋있나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사나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졌을 때도, 세계가 우리를 무시했을 때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올 겁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할 겁니다.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될 겁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 표준이 될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나요? 16년 전에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에 태극기가 걸릴 거라는 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낼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상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지난주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 대통령 방문 말이에요. 네,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한국과 더 협력해야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래잖아요. 한국이 미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 갔습니다. 한국 음식 코너에 줄이 가장 길었습니다. 에미리트 직원, 인도 직원, 유럽 직원,
모두가 줄 서서 비빔밥을 받았습니다. 한 젊은 에미리트 직원이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한국 분이시죠? 저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같이 점심 드실래요? 그와 함께 앉았습니다. 그는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흐메드예요. 한국 진짜 좋아해요. 왜 한국을 좋아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희망이에요. 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최고가 됐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16년 전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을 이제 제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한국에 대해 발표하래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제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뭘 발표할 건데? 한국이 어떻게 강한 나라가 되는지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70년 전 전쟁 이야기, 폐허에서 일어난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버지, 어머니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민준이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후 아무것도 없을 때 맨손으로 시작하셨어. 아빠도 여기 와서 16년간 열심히 일했어. 엄마도 한국어를 가르치며 우리 문화를 알렸어.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이뤄낸 거야. 민준이가 공책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자랄 거야. 아무도 한국을 무시하지 않는 세상에서. 밤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두바이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부르즈 칼리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16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이곳에서 한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내 나라를 설명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무시해서.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당당합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동경하는 나라입니다.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룬 겁니다. 정부도 대기업도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수백만 한국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두바이에서 16년간 묵묵히 일하며 한국의 이름을 빛낸 수백 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에 걸린 태극기가 그 증거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였습니다. 뉴스 봤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두바이 그 높은 건물에 태극기 걸렸다며? 네, 엄마.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정말 장관이었어요. 우리 아들 잘 버텨줘서 고맙다. 어머니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괜찮았어요, 엄마. 제가 말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라면 16년쯤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의 별과 같은 별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올 겁니다. 민준이가 자라 이 세상을 이끌 때쯤이면 한국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계속 걸어갈 겁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며. 이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828m 빌딩에 걸린 태극기처럼 우리는 세계의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달할 겁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16년간 두바이에서 한국인으로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한국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해낼 겁니다. 대한민국 만세!